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정훈 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맥과 iOS에 적용되어 있는 MIG 분석과 그리고 버그 헌팅에 대해서 간략히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할 아젠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MIG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그 MIG 코드가 적용되어 있는 코드를 찾는 방법과 그리고 패턴 분석을 해서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POC 코드를 약간의 리뷰를 통해서 서버 연결하는 코드를 이제 만드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찾은 MIG 관련 취약점 분석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IG는 마크 인터페이스 제너레이터라는 그 용어의 약어이고요. 보통 이제 IDL 컴파일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페이스 정의 기반으로 메소드 호출을 하고 또는 메소드 호출 후에 이것을 이제 수신하는 코드까지 자동으로 이게 작성해주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이러한 이제 코드, 즉 스톱 코드들은 이제 마크 IPC 통신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마크 인터페이스를 IPC 형태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는 이제 마크 인터페이스를 구현돼서 만들어진 유저 코드와 서버 코드의 그 간략한 그림인데요. 이건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그림은 유저 코드에서 쉽게 이제 RPC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함수를 그냥 호출만 하면은 그에 알맞은 마크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가지고 이제 서버 코드에 있는 함수를 실행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MIG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네, 다행스럽게 몇 개의 그 MIG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opensource.apple.com에 그 가보시면은 최신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최신 버전의 바로 이전 버전의 코드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리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오픈소스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고 또 이런 오픈소스가 컴파일 되었을 때 바이너리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중간에는 소스 코드가 존재하지 않고 바이너리로만 존재하는 그 MIG 코드 그 서버 데몬들을 찾아가지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로 파워 매니저먼트라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면은 그 안에 이제 두 번째 그림과 같이 DEFS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이 3개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MIG가 정의되어 있는 ID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 DFS로 되어 있는 확장자를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파워 management.defs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다른 파일을 그러니까 한 줄로 다른 파일을 include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C 문법과 매우 유사하죠. 네, 다행히도 여기서 include하고 있는 IOKit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라서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를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IOKit 소스 코드 안에 첫 번째 그림에서 include 하고 있는 DFS 파일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 파일로 IDL 컴파일러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해 줄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소스 코드를 생성하기 전에 간략하게 그 DFS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선언된 루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루틴하고 IO underbar PM assertion set property나 그 아래 뭐, 루틴, IO underbar PM assertion retain relays라는 그런 여러 루틴들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를 이제 IDL 컴파일러인 MIG 명령어를 통해서 유저 코드, 서버 코드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MIG 명령어는 맥OS에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X코드를 설치한 상태이셔야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MIG 명령을 이용해서 DFS를 이제 유저 코드와 서버 코드로 이제 생성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네, 이것은 간략하게 MIG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DFS를 user.c 그리고 server.c 코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MIG 유틸리티의 옵션을 통해 가지고 user.c나 server.c 각각 별도의 파일로만 생성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성된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버 코드가 아니라 유저 코드인데요. 생성된 유저 코드 중에 루틴이 이제 실제 만들어진 건데요. 위 코드 중에 빨간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마크 메시지 호출을 위한 구조체 초기화 부분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두 페이지로 나눴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IG가 이러한 그 초기화나 뭐 검증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메시지 ID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73000, 73000번을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 여기 IOPM get value int라는 메소드의 메시지 ID가 73000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있을 뭐 메소드 B라는 친구는 이제 73001과 같이 순차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다른 MIG 파일에서는 73000 대신에 이제 개발자가 정한 임의의 번호를 사용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이너리에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에는 메시지 ID에서 이제 위에 정의된 73000을 뺀 후에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바이너리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저 코드에서 이런 초기화된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마크 메시지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하나의 파일이에요. 하나의 함수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 부분이 앞서 초기화한 마크 메시지 헤더와 각각의 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크 메시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즉, MIG로 생성된 유저 코드는 마크 메시지 헤더를 초기화해서 마크 메시지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자동화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유저 코드에 대한 리뷰는 간략히 끝났으니까 서버 코드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IU_PM get value int의 서버적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메소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버 쪽 코드는 $x가 프리픽스 함수 이름에 프리픽스로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x IOPM get value int라고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유저 코드에서 들어온 유저 코드에 의해서 들어온 마크 메시지 헤더를 파싱해서 몇 가지 검증을 한 뒤에 실제로 IU_PM get value int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호출하는 부분은 또 너무 길어서 뒤에 장으로 빼놨고요.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서버 코드에서 실제 IOPM get value int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and if 아래 보면은 볼드 처리된 그 라인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실제 그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함수는 이제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워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에 구현되어 있는 실제 함수입니다. 위에 그 IOPM get value int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은 리턴 코드를 체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해당 서버 코드를 호출할 때 임의로 이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함수 호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메소드 호출에 사용된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 도식화 그림으로 간략히 표현한 거를 조금 내용을 추가한 건데요. 네. 방금까지 설명한 것들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 유저 코드에서 IU_PM get value int가 호출이 되면 이것 또한 MIG를 통해서 생성된 코드겠죠. 최종적으로는 마크 메시지 _ID와 기타 필요한 값들을 넣고 마크 메시지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메시지는 XNU 커널에 의해서 서버 코드에 언더바 x IOPM get value int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죠. 네, 그리고 몇 가지 검증을 거친 후에 서버 코드 내부에 존재하는 실제 IOPM get value int 함수를 호출하고 다시 반환값을 담아서 유저 코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레벨 말고 실제 바이너리에서 해당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확인해서 이제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이너리 패턴을 확인하게 되면은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MIG가 적용된 바이너리들도 오딧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 다운로드 받은 파워 매니지먼트가 컴파일돼서 실행된 이제 바이너리입니다. 볼 수 있듯이 이제 루트 권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네, 뭐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이 파워드 데모는 사파리 샌드박스에서 허용 가능한 친구입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파리 렌더러를 이제 컴프로마이즈 했다고 하면은 샌드박스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 파워드도 하나의 그 벡터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한 번 더 이 파워드 데모를 아이다로 여러분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앞서 코드로 확인한 파워 매니지먼트에 MIG 코드가 호출되는 트램펄린 코드입니다. 보면은 앞서 우리 초기 값인 73,000번을 73,000이라는 값을 빼가지고 그 값을 함수의 어떤 함수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온 함수 포인터를 바로 아래에서 호출하고요.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3,000이란 값과 같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함수의 개수입니다. V3가 이제 함수의 인덱스라고 했는데 그 인덱스에 대한 최대값을 확인을 해가지고 총 파워 매니지먼트의 MIG 메소드는 3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은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에만 국한된 것이고 다른 데모들은 다 상이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드 1003D39 echo라는 컨스트 값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실제 메소드가 존재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위 그림과 같이 함수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서 코드로 확인한 메소드는 0번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아이디가 73,000번이었죠. 네. 메소드는 0번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기 또 빨간색 박스인 이 함수가 IO 언더바 PM get value int 함수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를 보면은 실제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코드 레벨로 확인한 것을 이번에는 바이너리 레벨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마크 메시지 헤더를 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크 메시지 헤더의 사이즈나 그리고 어떠한 비트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요. 이 검증이 모두 다 통과하고 나면은 실제 IO get value int 함수인 100392F0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실제 바이너리 상의 해당 함수가 구현된 모습인데요. 실제 소스 코드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가 있는 바이너리를 분석을 해봤으니까 이제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바이너리 코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테스트 바이너리 찾기 위한 스콥인데요. 일단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뭐 약간의 운으로라도 제로데이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약간 스콥을 너무 랜덤하게 정한 게 아니라 사파리 샌드박스에서 허용된 친구들로 이제 찾았거든요. 우선은 이제 사파리 샌드박스는 이제 애플 웹 프로세스라는 파일에서 허용된 프로그램을 찾으면 되는데요. 그 파일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웹 프로세스.sb 이게 샌드박스 약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행되었을 때
실행되었을 때 일반 유저가 아닌 권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은 macOS나 iOS에는 이제 그 웹브라우저가 접근할 수 있는 바이너리에는 거의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샌드박스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파리 샌드박스에서 허용된 프로그램이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또한 샌드박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한 번씩 더 체크를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거는 뭐 실제 익스플로어 할 때 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래서 찾은 그 바이너리는 com apple cmio avc 어시스턴트라는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 파일 자체가 이제 웹 프로세스에 적용된 샌드박스 룰 중 하나인데요. 예,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이름은 allow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찾은 프로그램은 일단 기본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런치D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사용자나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할 때 그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리스트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여기 시스템 라이브러리 런치 데몬이라는 디렉토리에 가서 그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의 p 리스트, 프로퍼티 리스트를 읽으면은 실제 바이너리의 위치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권한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리버싱을 해가지고 MIG 코드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는 이제 딱 봐도 바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분석을 해보면은 파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앞서 코드가 있는 그 바이너리와 유사하게 구현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이거와 같은 이제 패턴을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함수와 같은 그 패턴을 찾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ndr 언더바 레코드라는 그 바이너리에 ndr 언더바 레코드라는 애가 존재하고 이 친구가 그 레퍼런스 되어 있는 함수들을 일일이 탐색하는 것, 그리고 컨스트 영역을 찾은 뒤에 함수 포인터가 존재하는지를 역으로 찾아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ndr 레코드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다 플러그인으로도 이렇게 패턴을 검색하는 것도 만들어 두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macOS도 이제 암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바이너리 구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여튼 위 코드를 분석을 해보자면은 메시지 ID 같은 경우는 아까 73,000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006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프로그램의 0번째 메소드, 이 프로그램의 MIG 0번째 메소드는 2006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메소드 개수는 22개, 0x1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테이블은 1000 1A32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뭐 해당 함수 테이블을 살펴보면은 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함수를 이제 펑크1이라는 것을 따라가서 보면은 위처럼 들어온 이제 마크 메시지 헤더의 크기와 비트를 검증을 한 뒤에 실제 함수인 1000 AAO 에코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함수를 이 100 AAO 에코 함수의 내부를 보면은 앞서 이제 파워 매니저먼트와는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함수 구현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여튼, 이렇게 실제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아까 그 함수의 실제 구현 부분이고요. 네, 길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코드 패턴이나 소스 코드를 확인했으면은 실제로 이제 POC 코드를 만들어서 해당 함수들을 호출을 해보는 것이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은 이제 이게 POC 코드 중에 일부분인데요. 네,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넥트 서비스 함수의 부트스트랩 룩업 함수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함수는 이제 호출 결과로 해당 프로그램에 연결되었는지 또는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경우에 그 부트스트랩 룩업 함수의 세 번째 인자로 사용된 서비스 포트를 통해서 마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뒤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com, apple, cmio, abc, assistan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의 POC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면은 해당하는 이름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테스트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세스 리스트에 관련된 그 목록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POC를 통해서 다시 한번 POC를 실행한 후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분석했던 프로그램이 프로세스 리스트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파워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생성된 유저 코드를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이 AVC 어시스턴트의 메소드를 하나 호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게 이제 그 POC 코드인데요. 네,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프레임으로 나눴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특정 값들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에 그 마크 메시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아이디가 2006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펑크1이라는 함수에 우리가 지금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타입의 그러니까 이 마크 메시지의 그 인자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타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int field 1이라고 해놓고 그냥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퀘스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36바이트로 맞춰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아까 앞서 분석했던 그 메시지 서버치 코드의 메시지 헤더의 사이즈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POC를 실행시킨 후에 그 해당 바이너리를 브레이크 포인트 잡은 후에 메시지 펑크1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POC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되고요. 만약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실행 후에 바로 종료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POC에다가 그 마크 메시지 그 호출 이후에 그 while로 인피니티 루프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마크 메시지 그 리시브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POC를 행 걸린 상태에서 디버깅을 진행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주소 같은 경우는 LLDB의 이미지 리스트 명령으로 대상 프로그램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구한 뒤에 아이다 또는 디스어셈블러에서 찾은 옵셋을 더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죽습니다. 네. 이걸 이제 안 죽게 하려면 앞서 이제 말한 것과 같이 필드 개수, 필드 타입, 특정 값들 이런 것들을 이제 리버싱을 통해 가지고 맞춰 주어야 그 원하는 메소드 내부에 있는 취약하거나 아니면은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 코드에 이제 히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이너리가 공개되지 않은 그 미그 바이너리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메소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찾은 취약점을 설명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실제 제가 찾았던 취약점이고요. 간략하게 취약점 요약 그리고 루트 커즈 분석과 어떻게 패치가 되어 있는지
이거 분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취약점은 파워 매니지먼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해당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라서 코드 오디팅을 통해 가지고 쉽게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네, 일단 취약점 요약인데요. 두 줄입니다. 파워드 데몬의 미그 함수 중에 사용자에게 반환될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아서 커널 주소가 노출이 됩니다. 공격자는 취약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저를 적절히 조작해서 해당 변수, 그러니까 릭이 되는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은 채 얼리 리턴하게 않은 채 반환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얼리 리턴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번 취약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소스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에서 이제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데요. 인자로 들어온 값들 보면은 뭐 retain count, 뭐 disable asleep 등등의 포인터 그 별표가 붙은 인자들이 있는데요. 이 값들을 이제 보면 이 변수를 가지고 내부 구현을 보면은 초기화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메소드의 결과값을 이 변수에 넣어서 돌려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이 retain 카운터만 0으로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초기화를 하지 않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retain count 인자가 쓰이는 곳을 봐야 되는데요. do retain과 do release라는 함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do retain 함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do retain 함수를 보면은 retain count 인자로 들어온 세 번째 인자로 들어온 retain count에 값을 대입하지만 그 전에 return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값을 대입하고는 있지만 그 전에 lookup assert 함수가 실패한다면은 return이 초기화되기 전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lookup assertion을 이제 실패를 시켜야 되는데 다행히도 lookup assertion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인자인 id 또한 assert id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럼 이제 lookup assertion 메소드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함수에서는 전달된 id 값을 이 id 값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전달된 id 값을 검증을 하는데 k-io return success가 아닌 k-io return bad argument 등과 같은 오류 처리 구문으로 해당 함수를 종료시켜야 비초기화 그 취약점이 트리거가 되겠죠. 네, 즉 여기 보시면은 k-io return success가 아니라 여기 k-io return bad argument나 k-io return no permit라는 곳으로 빠져서 함수가 early return이 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early return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코드를 조금 더 이어서 보자면은 네, k-io return success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retain 카운트를 초기화하지 않고 그냥 함수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값을 읽어내기만 하면 되겠죠. 네. 네, 이것은 이제 그 do retain 함수 앞쪽은 이제 do retain 함수가 이 retain 카운트를 초기화하지 않고 리턴 하면은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코드 루틴인데요. 네, 보시면은 보는 것 같이 바로 do retain 함수 호출 후에 뭐 리턴 코드에 대한 체크가 있긴 하지만 이 해당하는 mig 코드 자체는 항상 success를 리턴하고 있어가지고 사용자에게 그대로 비초기화된 스택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POC를 트리거하는 부분인데요. IOPM assertion retain release 함수는 이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앞서 이제 우리가 펑크1 호출하는 예제와 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자 개수와 타입은 오픈소스라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함수의 인자로 잘못된 assert id를 주어야 early return이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assertion id를 이미 id 값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결과로 retain 카운터에 커널 주소에 상위 4바이트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위 4바이트 말고 하위 4바이트를 이제 출력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스택 얼라이먼트를 고려해가지고 함수 호출과 같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은 나머지 하위 4바이트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패치는 이제 간단하게 위와 같이 이제 볼드와 같이 리테인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으로 이제
이 이 추가점이 패치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